네. 우리 김소연 변호사 연결했는데 장시호 그 출정 기록이 나왔다면서 이게 뭐 검사 그 김영철 검사인가요? 그때 불륜 의혹이 있고 그랬는데 실제로 네. 검사실을 50여 차례 들락거린 게 나왔다면서요? 네. 이거 뭐 민주당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지는 게 상당히 불쾌하긴 하지만, 네. 네, 그 장경태 의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했는데, 네. 우리 삼성 이재용 회장님은 같은 기간 동안 1년간 9차례밖에 음. 그 출정 조사를 받거나 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그 장시호 씨는 8개월간 검찰에 51차례 방문을 했대요. 8개월간 51차례? 네, 게다가 야. 지금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야,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 정유라 씨가 본교 TV에 자주 나와서 말했잖아요. 네네. 저탐사에서 자꾸 이상한 보도를 하고 네. 장시호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게 이제 정권의 어떤 뭐 약점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정유라 씨 애가 타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전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아무 관계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네. 다만 한동훈표 특검에 있던 뭐 김영철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국민적 의혹은 들불처럼 번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장시호가 이게 네. 저 한동훈 팀하고 문제가 되는 거를. 네, 그 한동훈 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한동훈이 이제 거의 뭐 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까지는 박영수 윤석열 특검 여기까지는 좀 간부급이어서 뭐 어떻게 실무를 관여하진 않았는데요. 네. 실제로 한동훈 특검부터 그 밑에 라인들이 이제 실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뭐 공소 유지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동훈의 바로 밑에 정도 되는 사람이 밑에인가 정도 되는 사람이 김영철 검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장시호 씨 사건을 담당을 했던 사람인데, 네. 이제 더탐사가 수개월째 녹음 파일, 장시호의 지인 여성분이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하면서, 네. 내용이 장시호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것들이, 네. 그 국정농단 수사 당시 김영철 검사와 특별한 관계였다. 그리고 자주 출정을 했었고, 그리고 또 뭐 생일 파티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밖에서도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긴밀한 관계였다라는 보도를 저탐사에서 계속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김영철 검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렇게 했었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장시호 씨도 너무 검사님한테 죄송하다. 자기가 그냥 허세 부린 거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사실상 그런 어떤 반박 반론이나 변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이례적인 출정 기록이 공식 자료로 공개가 된 거예요. 출정 기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검찰에 이제 들어갈 네. 때 왜 주민등록증 맡기고 뭐 그런 기록이 남는 거 말하는 거죠? 출정 기록은 예. 그 이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 검찰로 조사 받으러 갈 때 네. 그 출정 기록이죠, 그게. 네, 검찰청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면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교정청을 통해서 출정 허가를 받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전부 기록화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출정 기록이 지금 8개월 동안 51차례라는 게 법무부 통해서 공개가 된 거예요. 이거는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래, 8개월 동안 51차례는 이거는 뭐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래도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일반 재소자들은 사실상 이제 기소 후에 조사받는 건 뭐 위법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안 불러요. 그렇죠. 네, 기소 후에 별건으로 부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도 한두 번이지. 네, 진짜 정말 다른 건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불러야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고소를 당해서 추가 피의 사건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검경 사건 조정이 돼서 검사실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이제 경찰이
수사 접견을 가가지고 구치소 안에서 직접 수사를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검사실로 부르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 네. 일반 수용자들, 이게 뭐 장경태 의원실을 발표한 것 따르면 수만 명의 수용자들 중에서 네. 그 당시 2017년 기준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검찰에 출정한 수용자들이 63명밖에 안 된대요. 10차례 이상. 수만 명 중에서. 예, 수만 명 중에서. 네, 근데 그 중에서도 10차례 이상인 게 63명인데 51차례는 건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네, 평균적인 것보다도 훨씬 뭐 5배 막 이렇게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이례적이다. 그리고 이재용 같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 뭐 수사할 게 많은 사람도 심지어 1년간 꼬박 9차례밖에 안 됐다. 이재용이 9차례인데 8개월 동안 장시호는 51차례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렸다. 장시호한테 그렇게 해서 조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게 이건 좀 이상하다. 네, 드러난 것도 별로 없는데 게다가 이제 보통 출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기소 후의 조사나 별건 조사로서 위법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검찰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는 조사고요. 네. 그리고 또 피해자의 인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조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 이렇게 아주 옛날에 구식 방법으로 이렇게 출정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돈 좀 있고 막 실세이거나 아니면 유명 인사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검사 재량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들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구치소 안에 하루 종일 징역은 아직 아니지만 미결수인 경우 그냥 어쨌든 갇혀 있는 게 뭐 감옥살이나 감옥살이니까. 예. 네, 답답하니까 그냥 외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바람 쐬게 나고 그러면 51차례나 그러면 김영철 검사실에 들락날락한 걸로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뭔가 거기서 편하게 뭔가 의혹대로 불륜 행각을 벌였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거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당사자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이례적인 특혜로 보여지는 출정 기록 자체가 일단 김영철 검사님은 이 자체로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국회에 출석해서 이거는 조사를 받아야 된다. 국회에 출석해서 확인을 하고 증언을 해야 된다. 국정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난달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달 말이면 엊그제죠. 네. 31일에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실제로 발의를 했대요. 김영철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상정했고요. 이 청문회가 지금 14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철 차장검사는 출석을 해야 될 거고 이에 대해서 허위 증언하면 안 될 거예요. 이게 게이트로 커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더 탐사를 우리 우파 시민들은 안 보는데 거기에 실제로 다른 제3자 증언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시호 씨가 녹음 파일 중에 김영철 검사를 김스타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네, 근데 김스타랑 어디 숙박을 어디서 했다, 그러니까 외부 숙박시설에서 만났다라는 걸 막 자랑하는 것처럼 성관계를 막 암시하는 얘기를 막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녹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녹음에서 나오는 숙소를 실제로 예약해준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제3자가 지금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다은 씨라고 마약사범인데요. 그 사람은 장시호 씨 수감 중에 바로 옆방, 오퍼실 옆방이어서 그냥 목소리 크게 하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옆방이면. 그걸 뭐 통방이라고 한대요, 전문 용어로. 통방을 했던 사이여서 바로 옆방이어서 언제 출정 나갔고 언제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뒤로도 서로 먼저 나간 사람이 그 면회도 오고 이래가지고 교류가 있었던 사람이어서 아주 친분이 있나 봐요.
카드도 주고받고 이런 사이더라고요. 그걸 제3자 뭐라고 그럽니까? 증언이라고 그럽니까? 제3자. 네, 제3자 진술까지 확보가 진술. 되는 거예요. 네, 네. 야, 이거 커지는구나.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아요. 심각해지네. 제3자 진술까지 그러면은 이게 김영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동훈에까지 이제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녹음 파일에 실제로 김스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훈이 오빠, 뭐 한동훈 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줬다. 뭐 탕수육 이빠이 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적나라하게 나오네. 네, 근데 장시호 씨 본인이 좀 평소에도 허언증이 좀 있고 허세가 심하다고는 해요. 사람들 평에 따르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출정 기록이 나오면 사실상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고. 야, 이거. 정유라 씨가 이제 최서원 어머니에 대한 억울함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태블릿이나 이런 부분들 문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태블릿의 의혹, 태블릿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공한 사람이 장시호거든요.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국정농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기성이 굉장히 짙어지는 거고, 거기에 장시호 씨가 뭐 예를 들면 위법 증거나 허위 증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출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특혜를 받았다 라는 게 지금 더 탐사의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더 탐사는 민주진영이고 진보 좌파인데 그렇게 되면 국정농단이 거짓이었다라는 결론이 귀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태블릿, 국정농단 수사, 그 최서원, 박근혜 연결고리 이거 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 특검의 수장이 누구였어요? 박영수였잖아요. 박영수 특검이죠. 네, 박영수 특검 얼마 전에 뇌물로 처벌받았죠. 네, 징역형 집행유예 받았단 말이에요. 포르쉐 제공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역사가 아주 더럽혀졌다라는 게 어쩌면 이 일로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기에 그리고 이제 걱정이 우리 우파 진영에서 걱정하는 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특검팀에 있었는데 혹시 진짜 뭐 그런 보수 진영에 완전 분열이 일어나고 대통령의 뭐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접고 가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이제 중도 호소인들일 거거든요. 이제 와서.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단언컨대 대통령 스타일상 위법한 일에 1도 관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확신하네요. 이게 이제 불똥이 한동훈한테 크게 튈 것 같으네요. 한동훈 당대표 하는 행동을 보면 뭐 그러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모 유명 인사에 따르면 그 나중에 밝혀질 일 있으면 밝힐 테지만 지금은 제가 누구라고 밝긴 좀 어려운데 대단하신 분 말씀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검찰 선배입니다. 그 한동훈 대선배님이신데 말씀하시면서 검사와 언론은 가장 멀리 있어야 될 존재다. 그러게. 네, 왜냐하면 수사는 기밀성이나 범죄를 잡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밀한 게 생명인데 언론하고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정보 주고받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자업자득이 될 수 있겠네, 이게. 네, 근데 한동훈 당대표님이 이번에 이제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 국면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고 또 말을 굉장히 생각보다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네, 그런 부분들이나 또 언론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 충분히 지금 더탐사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이나 여러 가지 정유라 씨가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전 넉넉하다고. 그러네요. 저 귀추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김소연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이게 하여튼 불똥이 크게 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거 걱정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저도 김소연 변호사의 의견과 동의합니다. 근데 한동훈
당 대표는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요.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